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윤 CR 인성교육연구소의 양윤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들사람 어리라는 책에 나오는 사상과 실천이라는 챕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상이 뭡니까? 사상? 생각? 그럼 생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가슴속에 이미 들어있는 생각.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이미 들어있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참말을 하기 위한 거고 실천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 이전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본성, 성이라고 할 수 있죠. 성과 정이라고 나눈다 그러면 생각은 성입니다. 성이 이제 발동을 해서 이제 감정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에게도 그렇듯이 생각은 이제 감정 이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즉 사상은 가슴에 품고 있어서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생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생각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상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 즉 불을 붙인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 공자, 석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을 지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랑을 실천했죠. 공자는 이제 어지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지러워야 된다는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동양 철학적인 생각이 어떠한 신화적인 것이었다면 사람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이제 공자죠. 그리고 석가도 자비라는 것을 끌어들였습니다. 즉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만 하지 않았고 이미 있는 것을 일으켜서 거기다가 질적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죠. 즉 질적 변화라는 건 뭐예요? 본질을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기 위해 노력했다. 본질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사랑, 어진 마음, 자비라는 것이 인간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려고 노력했다. 또는 실제로 드러냈다. 실제로 증거를 했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을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높여서 내걸어서 뭡니까? 나타내서 나중에 오늘의 불지르겠군이 거기에 올라서서 하늘불을 받아 내려 우리 온몸을 이글이글하는 불기둥으로 살려 올리게 되는 날까지 불을 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상의 실천에 문제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참말함이라는 겁니다. 첫째, 참말함. 참말함이 뭡니까? 이것은 생각이 생각으로만 그쳐버리지 말고 산 삶으로 피어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즉 사상의 실천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생각을 현실에 드러내보자는 거예요. 실천으로 옮겨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그치지 말고 감정으로 드러내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의식하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하자는 것. 의식이 뭡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무의식이라는 건 이제 경험이 없어요. 안에만 쌓여 있고, 근데 이제 전의식, 의식이 오면서 밖으로 발현을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갖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분명히 의식하는 것이 우리 사상을 날카롭게 깎으며 높이 뚫으며 공중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의식하는 것, 즉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공중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실천되는 것이요, 우리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식하는 것이 그 실천이. 근데 왜 사회에 강건한 기풍이 서야만 한다고 사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강건한 기품이 서야 된다고 하는데 왜 사회에 강건한 기품이 서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강건한 기품이 서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강건한 기품이 서야 된다고 함석헌 선생님 주장을 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개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말할 때 뭐 내복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사회복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셜 웰페어. 그건 뭡니까? 어떤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을 돕고 그들을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의 제도나 사회 물질적 제도나 법률적 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붙은 거죠. 즉 사회 기풍이 서는 것도 한다고 말하는 것도 내 혼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인으로는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써 보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사람인 다음에 다 애써 보겠죠. 올바르게 살려고. 근데 사람은 처음부터 그러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맹자의 성성서를 이제 긍정을 하는 것이죠. 사람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 그리고 근데 선하게 태어나는데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어그러진 길로 나선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게 선하게 태어나서 잘 살아보려고 애써요.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잘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그러진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본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삐뚤어져서 잘못되게 드러나요. 그게 감정이에요. 잘못된 감정으로는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인 다음엔 이 시대의 문제를 바로 하려고 처음엔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가 잘못되었을까?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다들 한 번은 생각은 해봤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적어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함석헌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제 생전에 8.15 문제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시대니까 이제 촛불혁명을 태어난 이 정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을 계승한 이 정부가 탄생했을 때 옳다. 이 기회에 한번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엔 다 같이 나라 생각을 했겠죠. 나라. 그런 것이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실수하는 동안 어느덧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적 현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으로는 될 수 없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착한 사람은 한숨을 쉬고 악한 사람은 그것을 구실로 악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 기풍이 서야만 한다는 생각은 바로 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것은 바로 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하나의 한낱 존재 자체로 있으나 그 바탕, 그 본성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의 바탕에는,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바탕에는 사회가 근본이 된다 이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전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비슷해집니다. 그게 이제 문화죠. 그렇게 하면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은 이제 전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하는 것이 양심이죠. 착함, 즉 좋은 것을 행하는 것이 양심인데, 양심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이제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는데, 그 양심의 자유가 사회적 보편성으로 확대돼서 그게 이제 문화적 질서로 정립되면은, 즉 문화적 질서를 확립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사회적 어떤 현상으로 되는 거예요. 보편적 현상.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사회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무리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자라난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 보편성으로 자라나지 않으면은, 사회적 문화적 질서로 자라나지 않으면은, 사회적 보편적 질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뭐 양심이 바로 된 사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개체의 생명이 교류를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흐름이 대세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 함덕헌 선생님은 그때 생전에 계실 때의 현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 이러고는 망하는 재주 없다는 생각들은 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촛불을 들고서는 이제는 촛불 정신인 공정, 정의, 평등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이제 탄핵을 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번 정부를 제거하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그런 정신을 다 어디 가고 이제 뭐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평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러다가는 이제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나라가 망하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이제 차 안에 앉은 사람 모양이라는 거예요. 차 안에 앉아가지고 내려간다, 위험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것을 막든지 그것을 내려가지 않은 방안을 모색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런 문화에 갇혀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 안에 앉은 사람이라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그렇게 차 안에 앉은 사람처럼 이미 그 문화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려간다, 위험한다 하는 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한계 의견이나 이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갇혀있는 사람들의 의견이고, 갇혀있는 사람들끼리 내려간다, 위험하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 나라의 빠져듦을 멈추지 못한 의견이나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의견이란 뭡니까? 갈라진 생각입니다. 다른 생각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것은 갇혀진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촛불 그 정신이 이제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도 선의자 사람들 계속 거기에만 얽매인 사람들은 이미 그 문화에 갇혀져 버렸어요. 그 차 안에 갇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진 의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견은 갈라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생각이라는 것은 갈라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본래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강요하려고 그러니 그 생각이 진리다 하면서 갇혀있는 줄을 모르고 그 자기들만의 개인 생각이 개인 의견이고 이야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삶의 힘이 되려면은 믿음에까지 통일되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로 변한 생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갇힌 차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은 뭐요? 차가 내려간다 위험한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몸으로 막든지 아니면 어떤 고일목을 고여서 내려가지 않게 하든지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통일되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말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 단순히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죽는 거죠. 그거를 거기서 내려가다 위험합니다 해봐야 그것은 비스듬한 그 경사로에 있는 차가 내려간다 위험한다 말하면서 서로만 갇힌 사람들끼리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전체에 대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갇힌 사람끼리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역사의 흐름에 뛰어들어 그것을 바로잡아버리는 용기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곧 진리에 봉사하고 싶은 의기 없는 사람들이 양심의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잊기 위하여 자의로 하는 관념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관념이 뭡니까? 마음의 내용, 의식의 내용인데, 의식은 대상에 대한 경험이겠죠. 그런 마음의 내용이나 의식의 내용의 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진짜 참 마음이 아니고, 참 마음이야 거기 뛰어내리든지 그걸 막든지 할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잊기 위한 어떤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되려면 공적인 증언으로 나와야 한다. 증언은 곧 행동이다. 참말함이다. 라는 것이죠. 참말함은 뭡니까? 진정으로 실행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사회에 강건한 기풍이 서야만 한다 할 때 그 뒤에 무슨 말이 숨어있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에 강건한 기풍이 뭐냐면은 여론, 어떤 풍속, 문화, 이거를 말합니다. 기품. 그런 것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론, 풍속, 문화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세워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사회에 강건한 문화, 풍속, 여론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뒤에 무슨 말이 숨어있나를 생각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관청의 명령이나 장관의 훈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관청의 명령이나 장관의 훈시는 가운 입고 신사복 입고 현 사회에서 놓기 아까운 것을 가지는 사람들이, 즉 기득권자, 권력자들이
자기를 속이고 남 속임으로 하는 사담, 즉 사적인 담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말함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게 정치와 종교는 다릅니다. 사상과 실천 운동은 별개 문제다 하면서 무슨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가지 하나는 언제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조심해 가며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정치와 종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는 어떤 종교처럼 어떤 초월적이고 뭐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우리는 그렇게 하죠. 정치는 정치로 정치적이어야 한다.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건 어떤 약간의 거짓이 숨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오버, 약간의 부풀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종교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사상과 실천 운동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 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치는 이래야 된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르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모가지가 붙어있다 그러죠. 자기 그 권력을, 자기 세력을,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즉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몇 해를 두고 몇 천, 백권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몇 해가 흘러도 무슨 법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그렇게 쌓아놓고 그런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힘이 되려면, 이런 몇천 쪽에 달하는 법안이 힘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힘이 되려면, 어느 어리석은 인격도 온전하지 못하고 지식도 깊지 못한 젊은이라도 어떠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공공연한 사회적 행동으로 가두에 나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안 같은 것들이 A4 뭐 몇천 장, 몇만 장 쌓여 있는 것들이 실현이 돼서 이제 그게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 드러나서 우리에게 발현돼서 우리 시알에게도 미치게 하려면 그것은 뭐 아무리 지식이 없다,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애송이 그런 젊은이라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어리석은 젊은이의 말을 듣고 공공연한 사회적 행동으로 가도에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리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옛날에 어떤 대학인지 모르지만 어떤 보스턴 대학인지 어떤 대학의 젊은이가 미국의 현실을 보고서는 책을 썼죠. 내셔널 리뷰라는 국가 다시보기인가요? 내셔널 리뷰라는 책을 써서 이제 발행을 한 거죠. 왜 그 사회가 자기는 그래서 젊은 대학생이지만은 그 사회가 이렇게 미국 사회가 이제 뭐 항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공산주의가 투입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회주의가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젊은 대학생이지만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택시를 타다가 미국 모 대통령입니다. 모 대통령이 이제 책을 읽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택시에서 그 책을 읽고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는 경제를 일으키죠. 어떤 그런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회에는 커다란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커다란 변화와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도 이제 제자들한테 사도라고 그랬죠. 사도. 사도는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뽑은 12명의 제자들이 사도죠. 12명의 제자들.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뽑은 12명의 제자들이 사도인데, 이 사도들에게 확실히 공적 사명을 준 것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사도들은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라든지 그 죽은 것을 보고 또 부활까지 죽어서 부활하기까지를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공적 증언을 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만한 테스티모니 아닙니까? 증거한다. 예수는 증거하는 종교죠. 증언의 종교입니다.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믿고서 그랬기 때문에 모여도 사도들은 비밀이 모여서 문을 닫고 수군거리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영, 즉 예수의 홀리 스피릿, 어떤 예수의 영, 성령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그 성령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하라고 내몰았습니다. 예수가. 그리하여 이제 120명이 한데 모여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증거하러 나섰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의 테스트모니,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증거하러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장차 역사의 대변동을 일으키는 기독교는 왔던 겁니다. 그들이 받았다는 영은 뭡니까? 바람, 푸뉴마, 기, 생명, 영, 성령, 성신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원어대로는 바람, 푸뉴마예요. 푸뉴마. 바람이 빡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새도 날아갔다. 새봉자라도 비슷하죠. 새봉. 이거로 말하면 이제 기죠. 기.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한 바람 전날 사회에선 볼 수 없는 일종의 청신한 정신을 탔다는 거예요. 아주 새롭고 신령한 정신을 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의 한 무리가 그 바람을 타고 그것을 민중 속에 불어넣을 때, 민중은 불이 맹렬한 바람을 만나듯이 나부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역사의 방향은 결정됐다. 어제까지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풍이란 무서운 것 아닌가. 기풍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여론, 풍속, 문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기풍, 여론, 풍속, 문화가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몸이 살아가는데 대기가 결정적인 요소다. 대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공기죠, 공기. 지구 중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공기, 에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공기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렇듯이 사회가 되어가는데도 정신적 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적 대기가. 그러니까 정신적 대기라는 정신적 공기죠. 그러니까 사회의 정신에 의해 사회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기풍이죠. 사회 정신에 의해서 돌아가는 여론, 풍속, 문화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대기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를 꿰뚫는 연기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혹은 천지정기라, 혹은 호연직이라 부른다. 호연직이가 뭡니까? 세상에 꺼리낌이 없는 크고 넓은 도덕적 용기. 그게 호연직입니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대기라는 것을 우주를 꿰뚫는 연기 또는 하나님의 성령 또는 천지전기 또는 호연지기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회란 우주 연기의 인간적 나눔이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 연기는 뭐예요? 우주에 있는 영적 기운, 영적 대기, 그러니까 영적 공기죠. 우주를 감싸고 있는 영적 공기입니다. 영적 공기. 그 사회는 그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공기의 인간적 나눔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나눔. 그 영적 공기의 인간적 나눔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사회는 우주 연기의 인간적 나눔이다. 즉 사회는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 기운, 영적 공기에 의해서 영적 공기에 의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사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연기는 우주의 영적 기운, 우주를 둘러싼 대기,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는 원래는 아주 가장 큰 것이고 가장 깨끗한 것이고 가장 청정한 것이고 가장 성스러운 것이지만 인간의 사회생활을 따라 그 사회, 그 시대의 독특한 성격을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위기라 한다. 삼석권 선생님은 그것을 분위기라고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거를 분위기라, 풍조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풍이라, 풍조라 하는 건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론, 풍속,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여론, 풍속, 문화. 그 사회상을 따라서 이제 독특한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그 우주 연기는 원래 아주 지극히 크고, 지극히 성스럽고, 지극히 맑은 것인데, 즉, 지극히 청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이 있어도 역시 기풍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풍의 지배를 기풍 다시 계속 말씀드리죠. 여론, 풍속, 문화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신이 있지만 자기 정신이 있지만 민중은 기풍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먼저 사회의 기풍을 강건하게 세우도록 힘쓰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이 있는데 사회의 기풍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그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먼저 사회의 기풍을 강건하게 세우도록 힘쓰는 게 옳지 않냐 이거예요. 사회의 기풍을 그럼 먼저 옳게 세우면 자기도 그 옳게 세워진 사회의 기풍에 휩쓸려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의 기풍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가 문제가 되겠죠. 사회의 기풍을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거기 먼저 생각할 것은 사회 제도라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기풍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도와 기풍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풍을 고치려면 사회 제도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도는 고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회 제도는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지만 제도가 오래면 사회는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제도는 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고 고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치제도 이건 자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어요. 자기들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의 힘이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그거를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도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는 언제나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면은 제도를 끊임없이 고쳐야 하는 거예요. 제도를 끊임없이. 사회의 기풍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제도를 끊임없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도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강건한 기풍, 즉, 사회의 여론, 풍속, 문화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강건한 여론, 문화, 풍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의 강건한 기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제도의 혁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제도의 혁신. 사회제도의 혁신 뭡니까? 건전하게, 새롭게 바꾸는 거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복권 선생님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 책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먹자풍, 사치풍 이런 이제 풍속이 있다는 이런 문화 때문에 그런 다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복권 선생님은 그때 비난도 받았어요. 근데 한복권 선생님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제도를 혁명해야 한다는 것, 사회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한 것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한복권 선생님은 귀족주의 끄트머리 사회에서 신사 노릇하고 싶지는 않다. 민중을 위해서라면 치우친 생각이라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 책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한석헌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은 자본주의로 인해서 생긴 폐해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 풍기, 즉 사회 여론, 풍속, 문화, 즉 정신적 대기를 정화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회 공기를 한번 사회 대기를, 사회 문화를, 사회 풍속을, 사회 여론을 한번 정화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정신으로 왜 사회의 주변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대기, 그게 이제 정신적 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정신,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정신을 한번 정화해보자. 이런 얘기죠. 어떤 폴루션, 오염되어 있는 것, 오염되어 있는 사회 정신적 대기를 제거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염된 타의 정신적 대기를 한번 정화해보자. 이런 취지로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사회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문제인 빈익빈 부익부에 따라서 이제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살고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런 빈익빈 부익부 문제에 따라서 사회 제도적으로도 수정 보완해야 될 측면이 많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생명의 사동의 대적은 고정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고정하는 제도. 그러니까 생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고정하는 제도가 생긴 건 뭐예요? 생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생이기 때문에 생을 못 본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생이란 뭡니까? 살생, 날생, 그러니까 생자라는 게 아시죠? 생자.
이 생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살아남. 태어남이 본질이죠. 살아남은 이제 태어남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 살아감이에요. 살아감. 태어남과 살아감. 생에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감, 살아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살아감, 살아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고 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도가 고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 태어남이라는 건 본질의 being. 그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becoming이라는 것이죠. 근데 태어남도 온전한 생이 아니에요. 살아감도 온전한 생이 아닙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자기 온전한 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이 때문에 생을 알지 못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해서 온전한 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라나고 있는 그것도 온전한 생이 아니죠. 생성돼서 지금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른으로, 아기가 유아로 되고, 유아에서 학령전기, 학령기, 뭐 이렇게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온전한 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타고난 본질을 실현하면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은 본질과 생성, 태어남과 자라남이 적절히 잘 융합이 되어야지만이 진짜 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실현하고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생인 것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도가 됐다라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덕헌 선생님이 써 있는 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건데, 생이란 무엇이라 어떻다 형용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이 말씀을 하지만 말로 생을 알 수 없다. 내가 생인 것은 분명한데 생이 나는 아니다. 나는 나인데 또 분명 나야말로 나는 아니다. 나는 살았다 하는 것은 이 개체인데 개체는 생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런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내 생이라 한다. 내 생이라 하는 바로 그 버릇 때문에 나는 생으로 있지만 또 바로 그 버릇 때문에 나는 생을 그대로 붙잡지 못한다. 이렇게 생은 구심적이면서도 원심적이다. 원심이 하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생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남, 그게 본질이고, 자라남, 그게 생성이죠. 태어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태어나야 자라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성이 있어야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존재의 본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생성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남은 이제 살아감을 위하는 것이죠.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변화됐다는 거예요.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변화됐다라는 거지. 체인지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생은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인데 또 분명 나야말로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생은 난데 또 생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본질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 자체도 내 생은 아닌 것이죠. 분명 내 생인데 그것은 그 내 생의 완성은 뭡니까? 내 본질을 이제 차차 완성해 가는 게 이제 생이죠. 그리고
그게 자라남이죠. 근데 자라남을 실현을 못했으니 내 타고난 본성을 차차 완성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니 그거는 내생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야말로 나는 아닌 것이죠. 그때의 나는 진짜 나는 아닌 것이에요. 내 본성만 가능성만 가지고 있을 뿐 펼쳐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야말로 나는 그때의 나는 나야말로 나는 아닌 것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는 것은 이 개체이라는 거죠. 개체. 근데 이게 이 개체는 또 내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살아감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내 본성이 온전히 실현될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의 깊은 즉 풍속, 문화, 여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나 문화, 뭐 보편적인 인식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내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생이라 해요. 바로 그 버릇 때문에 나는 생으로 있지만 또 바로 그 버릇 때문에 나는 생으로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 본성으로 자라나는 것이 내생이다고 자꾸 하기 때문에 그 내생을 또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회적 기풍,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풍이 뭡니까? 뭐 풍속, 문화, 여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어떤, 상부상조하고, 이런 도래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래된 이런 것들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은, 또 내생이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은 구심적이면서도 원심적이라는 거예요. 구심, 원심이 하나다.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구심적이라는 건 뭐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태어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은 태어남, 구심적이면서도 원심적이다. 즉 자라남이라는 거예요. 생은 태어남이면서도 자라남이다. 즉 구심적이면서도 원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생은 구심, 원심이 이제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 것이 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생이 아니건만 여기 집착하려 하고 그러나 이 생에 집착하는 것 아니고는 생은 있을 수 없다. 이리하여 생은 모순되는 두 면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라남과 태어남과 자라남 그걸 하나를 이제 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태어남 그때부터가 완전한 내 생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내 생이다. 네, 본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라난 것이 내 생이다.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만 하면 뭐하냐. 그 본성을 드러내야 되지 않냐. 본성을 지금 슬슬 실현하고 있으니 자라남이 생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립하면서 이제 내가 잘나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반된 두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은 마치 교류전기와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의 불꽃이 미처 볼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그러니까 긍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어떤 본질. 그러니까 태어남일 수 있죠.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원심적 측면이죠. 생성, 즉 자라남.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있는 게 이게 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과 생성이 존재와 생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생이다. 그런데 옷은 될수록 자주 갈아입는 것이 건강하듯이 보수와 진보가 자주 교대하여서만 사회는 건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건
천하의 진리겠죠. 그러나 보수로 기울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어느 지도자도 자진해서 혁신을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사회의 일과 자기 개체의 이익이 한데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사회의 일과 자기 개체의 이익을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회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내 개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적인 사회의 일도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개체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공적인 사회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는 늘 싸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까지 말한 것으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으로 보아서 혁명으로 사회의 강건한 기풍, 계속 말씀드리죠. 강건한 기풍, 여론, 풍속, 문화를 세울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혁명으로. 함석헌 선생님은 계속 위에서도 혁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혁명은 할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칼로 칼을 막음이다. 혁명은 그때의 잘못이 있는 어떤 제도를 고치는 데는 대단히 빠르다. 그 대신 사회의 다른 면의 잘못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혁명 기분이란 정의감에서 나오면서도 사실은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를 아주 여지없이 흐려버린다. 그러니까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를 아주 여지없이 흐려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폭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혁명의 폭력적 속성 때문에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정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건 철저하지 못한 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도덕적 분위기를 아주 여지없이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강건한 기풍이 아니고 강건한 어떤 여론, 문화, 풍속이 아니고 난폭한 기풍이라는 거죠. 난폭한 기풍. 그것은 혁명은 제도의 혁신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혁신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제도의 본질적인 것 뭐예요? 어떤 정신까지도 혁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혁명은. 그것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혁명이란 되게 폭력 운동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혁명은 다 어느 계급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계급의 혁명. 그러니까 특정한 세력, 촛불 혁명이라면 촛불 세력. 그런 세력에 의해서만 어떤 특정한 세력, 특정한 계급에 의해서 혁명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 기풍을 형성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사회의 문화, 풍속, 여론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혁명만으로는. 이 혁명도 다 공의심에서, 그러니까 다 이 혁명이라는 게 다 공의심에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특정한 세력의 이기심이 작용이지 공의심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욕심이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혁명이. 이 의미에서 계급혁명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은 여럿이 모이면 모일수록 도덕적 수준은 내려가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계급과 계급이 싸울 때 공의가 있을 수 없겠죠. 계급과 계급이 싸우면 자기 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하겠죠. 공적 이익을 생각하겠습니까? 다수가 모여서 하면 그것은 조직이죠. 조직이고 제도죠. 그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움직이면 그건 조직이고 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행동하게 되면은 아무리 건달들이 모여도 거기 제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굴러간단 말이에요. 제도의 운동이지 생명이요, 정신이요,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도를
제도를 벗는다는 것은 물을 들이고 물을 채우고 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의 기풍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혁명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혁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고치는 것뿐이 그 근본적인 제도의 앞에 나오는 정신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회의 기풍을 강건하게 혁명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강건이란 어떤 것인가?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강건이 정신의 힘이고 혼이 힘이라는 거예요. 강건은 정신의 힘, 혼의 힘. 그런데 그 위협이나 유혹이나 장애는 그러니까 정신의 힘을 혼의 힘을 위협하는 것이나 유혹하는 것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그것은 또 정신의 문제예요. 윤리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지 결코 조직으로 되는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또 정신의 힘이나 혼의 힘의 위협을 가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것 또한 정신의 문제요, 윤리의 문제요, 정신의 문제나 윤리의 문제 또는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굳세다는 것은 결국 나에게 대해 굳세다는 말이다. 나에게 지지 않느니, 나에게 속지 않느니, 나에게 아참하는 이가 굳센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얻는 사람도 나에겐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긴 사람은 세계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합리화를 할 필요도 없고 자기 부정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길은 뭐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악적인 제도는 누가 깨치느냐? 내가 해야 된다. 혁명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사회에 새바람을 누가 불어넣느냐? 내가 해야 한다. 나 아니고는 절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결국 그럼 개인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 전체에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폭발을 해야 하면 사회의 썩은 티끌을 불어 날리는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십자가란 뭔가? 그것 아닌가? 로켓의 탄피같이 강한 육으로, 그러니까 강한 고깃덩어리 쉽게 말하면 고깃덩어리로 씌워져 있는 이 나의 혼이 내관 속에, 정신의 내관 속에 하늘 연기를 힘껏 불어넣으면 폭발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내가 혼의 힘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게 정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로켓의 피같이 이게 여기 겉을 우리 몸 뼈를 감싸고 있는 거 이게 다 고깃덩어리죠. 이게 다 육이죠. 육이에요. 육. 이게 살점 다 이게 이거죠. 고기 육자. 이게 다 이게 그렇죠. 지방이고 그렇죠. 다 지방 단백질 이런 게 섞여 있고 이런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로켓이 탄피같이 강한 육으로 이거 이제 덮고 있는 거예요. 강한 육으로 씌워져 있는 이 나의 혼이 내관 속에 이게 머리 정신도 덮여져 있죠. 이게 또 머리에도 이거 또 머리도 이게 다 살이에요. 다 육, 고기도 다 이게 덮여져 있습니다. 이 정신도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다 덮여져 있어요. 이 혼의 내관 속에 하늘의 연기를 힘껏 불어넣으면 폭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기운을 힘껏 불어넣으면 폭발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개인주의죠. 전체를 섬기려고 짐을 내 등에 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향기를 채우려고 나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날까지 역사는 언제나 개인 아닌 개인이 바치는 자기 희생에 피해서만 수요를 얻어 멸망을 면해 왔습니다. 모든 참 생명적인 혁명은 따져 들어가면 다 어느 가슴에서 나왔다. 삶 자체의 가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한덕헌 선생님은 이제 결국 개인의 혼, 정신의 혼을 기르자 이런 결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